지난주에 경주 남산 계곡에서 불상의 머리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절퇴에 방치되어 있던 머리 없는 불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불상은 청와대 안에 있는 이른바 미남석불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쌍둥이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경주 남산 불상 발견을 계기로 청와대 미남석불의 유래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청와대에 미남석불이 있는지, 미남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경주 남산은 예. 뭐라고 유홍준 교수가 이름을 붙였는지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일종의 이제 그 문화의 보고 같은 산이잖아요. 뭐 유홍준 교수야 뭐 나중에 말씀드린 거고, 그 경주 남산 불상이 많은 거 이제 해발이 한 468m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높지는 않은 산인데 그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하강에서 머무는 영산이다라고 추앙을 받았고요. 상공유사를 보면 남산에서 모임을 갖고 국사를 의논하면 반드시 성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두 봉우리가 두 개인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계곡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절터가 한 100여 곳이 있고 석불이 한 80여 구, 그다음에 석탑이 60여 기 정도 산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 그럼 원래 불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다. 많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발견된 불상의 머리도 아마 그 설치되어 있었던 예. 불상 중에 하나였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그 볼 수 계곡 있겠네요. 중에 약수곡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예부터 방치된 머리 없는 석조열의 자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머리를 찾은 거고요. 아마도 9세기 말 정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사각형의 대자예요. 그러니까 그 좌상, 네. 불상이 사각형의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대자에 앉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건데, 원래 통일신라 시대의 석불 좌상의 대자는 대부분이 팔각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상의 대자는 사각형으로 조각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 사각형 대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석불 좌상, 미남석불이라고 알려진 그거와 같은 형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찾은 불상 그 얼굴도 이 뭔가 청와대 미남석불과 닮은 것 아니야라는 것이 이제 조사단의 이야기고요. 제가 봐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불상 네. 같은 거 보면은 우리 흔히들 그런 거잖아요. 영권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네. 네, 네. 그런 이제 그 좌상의 네. 그 위에 이제 다리를 꼬고 앉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불상의 네, 모양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와대 미남석불하고 네.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 안에 어떻게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이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금까지는 설왕설을 했다가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원래 이 불상이 경주의 이거사라는 절터에 있는 불상인데 1913년에 서울로 옮겨졌다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경주박물관장을 지낸 일본인인데 모로가 히데오의 책에 이거사 터를 설명하면서 과거에 완전한 석불좌상 항구가 있었는데 1913년 총독 관저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왜 경주에 있었던 거를 이 서울까지 그때는 그렇게 이 옮기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참 기막힌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은 뭐 이 일제 강점기 초대 총독이 누군 줄 아시죠? 네. 예, 데라우지 마사다케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1912년 11월 8일 날 환갑을 맞이해서 수행원 30여 명과 함께 경주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경주를 방문한 이유가 참 기가 차요. 이게 데라우지가 사실 그 유명한 석굴암 본전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몽땅 해체해서 서울로 옮기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몸소 확인하고 싶어서 경주를 방문한 거고, 또 이제 경주를 거쳐서 일본 본국으로 가려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경주를 방문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그 유물을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게요. 그 아름다운 석굴암을 통째로 뜯어다가 서울로 갖고 와요? 그렇습니다. 이 한일 병합 직전의 통감이 그 소네 아라스케인데요. 이 사람과 뒤를 이어서 이제 초대 총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데라우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보물을 산중에 두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석굴암 불상하고 불국사 철불들 이런 것들은 모두 뜯어서 간포와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옮긴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체 이송 그 업자까지 이제 경주로 파견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지역 여론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본인이라도 아니 데라우치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네 일본의 유물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데라우치도 이 경주를 방문하는 길에 이런 그 안 좋은 여론을 아마 들었겠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석굴암 이야기 사실 요 이야기는 되게 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1912년이면 석굴암 이전 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데라우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던 중에 아주 잘생긴 불상 하나가 있다. 거기에 이제 보고서 그것을 정신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석조열의 좌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불상을 봤다 이런 기록은 혹시 없나요? 뭐 그게 어디서 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원래 자리인 이거사에서는 벗어나고 경주시내 모초로 옮겨진 상태였다라는 말이 있고 당시에 그 경주 금융조합 이사였던 고다이라 료조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의 집에 있다는 뭐 이 설이 정설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데라우치가 이 잘생긴 그 좌상 석불 좌상을 몇 번이나 살펴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고 그런 총독을 유심히 지켜본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다이라 료조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 이야기. 제가 드릴까요? 그런 이렇게 된 이야기일 수가 거예요? 있고 총독각에서 저 불상을 보고 저토록 감탄사를 연발할 줄이야. 분명히 저 불상을 아마 욕심내고 있는 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레짐작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데라우치가 일본으로 떠난 사이에 석불 좌상을 서울의 총독 관저로 고의 옮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아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아마도 그냥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뭐 그랬다 그러는데요. 혹시 그랬을 수도 있죠. 데라우치가 넌지시 저거 좀 나 없는 사이에 좀 갖다 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거야 뭐. 예, 문제는 네. 불상이 서울의 총독부 관저로 옮겨간 건 사실이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총독 관저가 남산 외성대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중구 예장동이거든요. 네. 옛 안기부 자리였습니다. 근데 불상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지금 불상 모양은 저 보고 있는데 네. 크기가 꽤 클 것 같은데요? 앉아 있는 거니까 이제 막 큰 건 아니겠지만 1.1m 정도 되니까 네. 뭐 작은 편은 아니죠. 아, 뭐 나름. 돌무게니까 무게도 예, 예.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러면. 그런데 이 불상을 옮긴 지 22년 만에 1934년에 그 이 옮겨진 사실이 밝혀져요. 그것도 이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그 3월 29일자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 매일신보 기사 보면 되게 그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석가열애상의 미남 석불이 질풍요구, 그 질풍요구가 거센 비바람이에요. 거센 비바람을 참아가면서 총독관저 큰 나무 밑에 있다 그러는 거고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경주의 보물이라는 제목 기사를 쓰게 되죠. 근데 저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불상을 보고 미남이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불상이 총독관저에 있다는 걸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기사를 썼네요. 그렇습니다. 이 불상이 경주에서 총독관저로 옮겨진 내역을 사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겠죠. 고다이라가 이렇게 몰래 보냈을 수도 있고. 근데 기사를 보면 경주 남산에 있던 미남 석불이 그만 자취를 감췄다가 이틀 전에 외성대 총독관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총독부 촉탁 가야노기를 파견해서 달려가 보니까 총독관저 대기소 위에 언덕 위의 큰 나무 아래 천연덕스럽게 좌정하고 있더라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미남석불이라는 표현은 그때부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뭐 건데요. 그러니까는요 80년이 넘은 그런 그 별명이 되는 거고 예. 매일신보는 그 미남석불을 시가로 따진다 그러면 적어도 5만 원 이상이 되지만 지금은 황금이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상의 높이가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라의 유물로서는 다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참고 자료다라고 썼는데요. 지난번에 간성문화재 하면서 네. 그 1930년대 기와집 한 채 값이 그때 한 1,000원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5만 원이면 기와집 50채 값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네, 좀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는데요.
이 미남 속부를 이거 어떻게 미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지금 뭐 석조열의 자상이죠. 네. 근데 굉장히 그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굉장히 선이 부드러운. 네. 뭐 잘생겼어요. 그런, 사실은 뭐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살도 조금 이제 얼굴에 네. 좀 붙어 있는 것 네.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데라우치하고 그 측근들은 그래도 거기 똑하니 총리 관저에 총독 관저에 와 있으면은 다 자기들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데라우치가 1910년부터 16년까지 총독을 하고 그 16년에 일본 본국의 총리 대신으로 영전돼서 떠나거든요. 그 후에 18년 후에 1934년에 보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상 상납할 때부터 쉬실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데라우치가 떠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 없어졌겠죠. 그러다가 이 불상이 이 경주에서 옮겨진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18년 만에 밝혀진 거고, 그래서 총독부가 이제 부랴부랴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내막을 파악하려 한 거죠. 그럼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습니까? 그 미남석불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갖가지 소문이 퍼졌어요. 뭐 미남석불 앉아 있는 대자가 경주박물관 정원에 있다는 소문이 뭐 돌고 뭐 이랬는데 사실이 아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총독부 보고서를 보면 데라우치가 1912년 경주를 방문했을 당시에 경주 금융조합 이사인 고다이라가 이 문제의 불상을 서울로 옮겼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옮겼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총독 관저에 가 있던 불상이 어떻게 또 청와대로 또 옮겨졌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39년에 총독부 관저가 지금의 청와대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상도 따라온 건데 그 후에 이 대통령 관저가 경무대에서 또 청와대로 바뀌고 네. 뭐 이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잊혀지고 뭐 우리가 청와대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1974년 1월 15일자로 이 불상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됐다 뭐 이런 내용만 단편적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던 1994년에 이 미남 불상이 개운차는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계속 그 일종의 청와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네. 뭐 그 대통령이 머무는 네. 관저가 옮겨가는 데 따라서 왜 따라다녔는지 왜 그러게요. 다 갖고 다녔는지 그것도 좀 뭔가 이상하고 네. 소문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90년대 초반에 상당히 많은 대형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전에 뭐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떤 그런 그 후유증들이 봇대지 네. 나타나는 거일 수가 있는 건데, 구포역에서 열차가 전복이 되고 아시아나객기가 추락을 하게 되고 서해 페리어가 침몰이 되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하게 되고 충주호에서 유람선이 불타고, 이것이 1993년에서 94년 사이에 일어난 맞아요. 거거든요. 예. 이런 기막힌 사고들이 줄을 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생생하죠. 뭐 이렇게 네. 연이어 사고들이 터져가지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민심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온갖 괴소문이 돌았는데, 그중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뒤편에 있던 이 미남석부를 치워버려서 각종 사고가 줄을 잇는다라는 소문까지 돌았고, 급기야 호주의 언론인 파이낸셜 리뷰가 뭐 이런 기사를 써요. 사고가 잇따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치워버린 불상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청와대가 부랴부랴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미남석불을 공개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 미남석불이 사실은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관저를 신축하면서 원래 자리에서 100m쯤에 올라간 지금의 위치로 이전됐다라는 사실이 확인은 됐죠. 어찌됐든 원래 자리에서 건드려 놔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석불이고 그리고 문화재 가치도 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청와대에서 사실 대통령이나 참모들이나 보는 거지. 일반 그렇죠. 국민한테 공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러려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놔주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이 불상이 2018년에 보물로 승격 지정이 됐어요. 원래 그래서 본래 자리인 이거사터 경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역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청와대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 아니냐. 그 반면교사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냥 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또 일제의 잔재잖아요. 그렇게 그러네요. 옮겼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뭐냐면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찌가 우리 문화유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긍정적인 일화를 남기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한두 마디 정도 하고 싶네요. 어떤 거요? 그 사실 뭐 이 데라우찌 하면 무단 통치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표적인 긍정적인 그 평가가 뭐냐면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뜯어가거나 가져간 일부 문화재를 반환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데라우찌가 일본 국내 대신이라는 자가 이 뜯어간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원주의 지광국사 현묘탑 일본인들이 뜯어간 거거든요. 이거를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일본에서 반환을 받았어요. 데라우찌가. 이 두 탑의 강탈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많기 때문에 하도 기가 막힌 사연이어 갖고 많고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오타니 고지라는 그런 그 일본인 승려가 중앙아시아에서 약탈한 문화재가 한 1,400점 되는데요. 네. 이거를 데라우찌가 기증받아서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오타니 컬렉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예. 일본 본국으로 네. 빼내가거나 이러지만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데라우찌가 뭐라 그러냐면 문화유산은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매우 가상한 이야기를 이제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 중에는 조선의 역사상 또는 미술상 중요한 물건은 모조리 반도에 한반도에 보존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일한 총독이 바로 데라우찌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데라우찌가 사실 이렇게 일본 문화재의 본토 반출을 그만 뭐 이유는 따로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요? 그 조선 총독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데라우찌는 조선을 영원한 일본의 속국으로 여긴 거죠. 그 데라우찌는 일본에 병합된 식민지 조선의 총독이잖아요. 네. 그 데라우찌는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영영 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 않습니까? 광복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조선의 문화재가 굳이 사사롭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내가 통치하는 또 그렇죠. 지역이기도 하니까. 예. 꼴 보기 싫은 거죠,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다스린 조선에 이와 같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야 자기도 좋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경천사탑, 지광국사 현묘탑, 오타니 컬렉션 이것도 웬만하면 조선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부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의도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데라우찌 문거라고 있어요. 그게 네. 데라우찌가 총독 시절에 이 뭐 규장각에서 뽑아낸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1000여 점 뭐 되게 많은데요. 그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가져간, 개인을 위해서는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그 총독부 직원을 시켜갖고 규장각 자료, 이 있었던 자료들을 막 수집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구석이 별로 없는데요. 당연히 하죠. 무단 통치로 조선 백성을 탄압한 초대 총독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우리가 네, 네. 이 우리 문화재도 똑같이 네. 그런 순환의 역사를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 문화재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흩어지게 됐는지 또 청와대 미남석불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미남석불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실제 모습을. 그러게 여기서 이 경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 워낙 쉽게 예민한 얘기할 수 문제이기 있는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